유리창을 통해 비친 햇살이 책상 위에 커피잔을 비추고 있을 때 문밖에서 그의 발걸음이 들렸다. 이지훈, 내가 3살을 먹고 만난 인생의 첫사랑이자 한 달 후에 나와 결혼할 약혼자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는데 희미하게 배가 살짝 나온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연아, 이야기해야 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긴장이 아닌 죄책감 때문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다. 나는 문턱에 기대어 뭐야, 갑자기 그런 표정 짓고. 오늘 약속한 거 잊지 않았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가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끌어당겼을 때 내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이 사람은 김유진이고 임신했어. 내 아이야. 한마디가 마치 칼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피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고 물었다. 이지훈은 숨을 내쉬고 그의 손을 유진의 허리에 감으며 말했다. 우리는 파혼해야 해. 나는 유진과 결혼해야 해. 아이가 있으니까. 파혼.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음이 멈추지 않아서 이상했다. 3년간의 연애, 한 달 후의 결혼식, 우리가 함께 준비했던 신혼집,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가짜가 된 것 같았다. 이지훈,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작은 장난치는 거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야.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해.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 오빠가 강민준이잖아. 그 말이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강민준, 내 오빠이자 한국 최고의 재벌 기업을 이끄는 남자. 이지훈이 나와 결혼하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오빠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뚜렷이 깨달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전에 사랑했던 그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지훈, 너는 정말로 나를 속였구나.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나와 결혼하려 한 건 내가 서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강민준의 여동생이기 때문이었지.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답이 나왔다. 나는 뒤로 물러나 문을 닫으려는 손이 떨렸다. 가. 이제 너랑 유진이는 내 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지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유진은 자신감 넘치게 나를 바라보며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 나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앉고 자동으로 오빠의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전화가 2번만 울렸다. 서연아. 뭐야, 이 시간에 전화해? 오빠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견딜 수 없었고 눈물이 더 세게 흘러나왔다. 오빠.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뒤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빠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내 울음소리를 듣고 즉시 긴장했다. 알았어, 서연아. 제발 울지 마.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살짝 가라앉혔다. 나는 숨을 고르며 이지훈이 한 말, 그가 데리고 왔던 김유진의 모습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오빠가 화를 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오빠는 항상 나를 지켜줬지만 이지훈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승인하지는 않았다. 그 사람이 아이가 있다고 해서 나랑 파혼하려고 해? 오빠, 나 정말 바보였어. 전화 너머로 오빠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후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오빠 라고 불렀다. 그러자 오빠 목소리가 이전과는 달리 차갑고 격렬하게 들렸다.
이지훈 그 놈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 미안해. 너무 속았어. 미안해할 거 없어, 서연아. 잘못한 건 그 놈이지 내가 아니다. 오빠 목소리가 다시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다. 내가 지금 당장 이지훈이 회사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철회하라고 명령할게. 그래, 당장. 나는 깜짝 놀랐다. 오빠는 이지훈의 회사가 초기 단계일 때 큰 규모의 투자를 해줬다. 그 투자가 이지훈 회사의 생명선이었기 때문에 철회한다는 건 이지훈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오빠, 그건. 그래야지, 서연아. 내 여동생을 이렇게 속이고 아프게 한 놈에게 내가 한 푼도 아끼지 않을 거야? 오빠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느껴졌다. 내가 말하는 거 들어. 이지훈은 내가 투자해줘서 비로소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내 여동생이 없으면 그 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꼭 그에게 전해줄게. 나는 눈물을 닦았다. 오빠의 말이 나의 아픔을 조금씩 메워주는 것 같았다. 오빠,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 지금 당장 집에 갈게. 너 혼자 있지 말고 문 잘 잠그고 기다려. 오빠는 급히 말했다. 그리고 이지훈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온다 해도 절대로 만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다 내가 처리할게. 알았어, 오빠. 좋아. 곧 갈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아 오빠의 말을 계속 떠올렸다. 내 여동생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이지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상상하니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잠시뿐이었다. 이지훈과 함께한 새해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나에게 고백했을 때의 모습, 결혼 반지를 건넸을 때의 눈빛,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나는 팔을 감싸 안고 스스로를 껴안았다. 서연아, 강해져. 이제 그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야. 도착하는 소리 없이 오빠의 차가 창밖에 멈췄다. 나는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고 오빠가 갑자기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큰 품에서 나는 다시 울었다. 오빠는 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괜찮아, 서연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했다. 오빠 품에서 울음을 다 털어낸 뒤 나는 좀 더 편안해졌다. 오빠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다. 물 좀 마. 너무 울어서 목이 아플 거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정말 투자 철회할 거야?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래도 새해를 함께한 사람인데 갑자기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 오빠는 눈을 찌푸렸다. 서연아, 너는 아직도 그 놈을 생각하냐? 그 놈이 너를 버렸을 때 가혹하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그 말이 맞았다. 이지훈이 김유진을 데리고 와서 파혼을 말했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연민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그럼 안 돼? 그 놈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는 짓이야.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투자한 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불행해지면 그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철회는 필수야. 오빠의 말을 들으니 나는 더 이상 반론할 수 없었다. 그때 나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화면에 지지훈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뛰었고 전화를 받을지 말지 망설였다. 오빠가 눈을 돌려 나의 휴대폰을 보고 받지 마. 그냥 끊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대로 통화를 거절했다. 하지만 통화가 거절된 직후 문자가 쏟아졌다. 서연아, 미안해.
제발 통화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유진은 우연히. 그래, 우연이야. 오빠가 투자 철회한다는 거 들었다. 그건 너의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 서연아, 내 회사가 망할 거야. 너는 그걸 보고 싶어? 문자를 읽을수록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회사가 망할 거라고 협박하려는 건가?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 사람이 이제 와서 헛소리하고 있어? 나는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망한다는 거? 그건 그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투자 철회 명령은 이미 내렸어. 지금쯤 그의 회사에 전달됐을 거야. 그 말을 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쿵, 쿵, 쿵. 너무 세게 두드려서 문이 흔들렸다. 나는 겁이 났다. 오빠가 일어나 알아? 내가 갈게. 라고 말하며 현관으로 갔다. 오빠가 문을 열자 이지훈의 황당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옷차림도 어수선했다. 강민준 씨,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서연아, 서연아. 이지훈은 오빠를 밀쳐내려 했지만 오빠가 그의 팔을 꽉 잡았다. 이지훈, 너는 여기 왜 들어오려 하는 거야?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이지훈은 팔을 빼내며 나는 서연아와 이야기해야 해. 투자 철회는 안 돼. 그러면 내 회사가 망하는데. 라고 소리쳤다. 망하면 망해. 내 문제야. 오빠는 그의 팔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서연아는 너랑 아무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아니. 서연아, 나한테 말해. 투자 철회하는 게 내 의지야? 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지훈은 소리치며 내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나는 일어났다. 그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사랑했던 이지훈이 아니라 낯선 사람 같았다. 이지훈, 그만해. 나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가 말한 대로 나는 너랑 아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가. 서연아. 이지훈은 눈을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우리 3년간의 관계를 그냥 버릴 거야? 버린 건 너야, 이지훈.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내가 김유진을 데리고 와서 파혼을 말했을 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오빠가 투자를 철회하는 건 내가 나를 아프게 한 대가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 대가. 그게 대가라고. 이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비명에 가까웠다. 나는 널 사랑했어. 하지만 유진이 아이를 가졌어. 나는 아이를 버릴 수 없어. 그럼 내 아이를 키우고 유진과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나는 그 안에 포함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떠나라.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 이지훈은 나의 눈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슬픔이 보였지만 그 슬픔은 너무 늦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이며 서연아, 너는 정말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하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무릎이 풀렸다. 오빠가 재빨리 와서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 서연아.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확실히 이지훈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지훈이 떠난 뒤 오빠는 나를 다시 소파에 앉혀주고 따뜻한 차를 만들어 왔다. 허브티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조금 전까지 긴장했던 몸이 풀리는 듯했다. 오빠는 휴대폰을 꺼내 몇 마디 말을 건넸고 보안회사에 연락했어. 앞으로 이 집 주변에 사람을 배치할게.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도록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시고 아직 가슴속에 맴도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하루가 지났다. 오빠가 이틀 동안 집에 머물며 나를 위로해주고 이지훈의 회사에 대한 투자 철회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나는 마음속에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오빠가 회사로 돌아가고 나는 혼자 집에서 책을 읽으려 했는데 문 앞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보안 카메라 화면을 보니 어제 이지훈이 데리고 왔던 김유진이 혼자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빠가 연락하라고 했지만 이 여자가 직접 찾아온 건 뜻밖이었다. 그래도 나는 문을 열었다. 김유진은 옷을 정돈하며 자신감 넘치게 나를 쳐다보았다. 배가 살짝 나온 그녀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뭐야, 찾아온 거? 나는 차갑게 물었다. 서연 씨,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김유진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쓴맛이 느껴졌다. 지훈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그냥 처음에는 서연 씨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저에게 아이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뻐해야 하는 거야? 김유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서연 씨, 강민준 씨가 지훈이 회사에 투자 철회했다는 거 알아요. 그건 서연 씨의 소리로 한 거죠? 지훈이 회사가 망하면 저랑 아이는 어떻게 하죠? 제발 강민준 씨에게 말해줘요. 투자를 다시 돌려달라고. 그건 내가 골라온 남자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지훈이 나랑 결혼하려 한 건 내가 강민준의 여동생이기 때문이었다는 거 알아? 내가 그 남자와 잘 살면 돼. 나한테 와서 뭐 하려고? 서연 씨. 김유진이 뒤에서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힘이 있었다. 지훈이가 서연 씨를 잊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왔어요. 제발 지훈이를 놓아주세요. 저랑 아이는 지훈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털어내며 세게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김유진 씨, 내가 임신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없어요. 이지훈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선택됐으니까? 그럼 그 남자로 충분히 살아야지. 왜 나한테 와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서연 씨가 없다면? 김유진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지훈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 나는 이제 이지훈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지만 김유진이 문을 붙잡고 버티며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제발. 지훈이 회사가 망하면 저랑 아이는 길거리에 나가야 해요. 강민준 씨에게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 이웃이 두리번거리며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유진 씨,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 다시 이 집 앞에 나타나면 오빠가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그때는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강하게 떼어내고 문을 탁 닫았다. 문 뒤에서 김유진이 울며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소파에 푹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유진이 찾아왔어. 다음부터는 보안 사람이 막아주도록 해줘. 곧 오빠의 답장이 왔다. 알았어. 내가 지금 보안팀에 연락할게. 걱정 마.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나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지고 두 팔로 얼굴을 감쌌다.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걸까? 나는 이미 이지훈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내고 싶었다. 진짜로. 오빠의 답장을 읽고 나서 나는 조금 안심했다.
보안팀이 움직이면 김유진이 다시는 이 집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녀가 떼쓰는 모습이 눈에 선해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오빠가 방금 보낸 문자를 다시 꺼내봤다. 내가 지금 보안팀에 연락할게. 걱정 마.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오빠는 언제나 이렇게 나를 지켜줬다. 어릴 때부터 나를 아끼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오빠는 직접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을 혼내주고 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도 오빠는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서 기분을 전환시켜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오빠는 나의 뒤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때 문 앞에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득 눈을 뜨고 오빠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와 커피가 가득 담겨 있었다. 오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회사 일을 좀 미루고 왔어. 내가 혼자 있을까 봐 걱정됐다. 오빠는 쇼핑백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다. 김유진이 뭐라고 했어? 내가 기분 나빴겠네. 별말 안 했어. 그냥 이지훈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투자금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 나는 오빠의 말에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야. 자기들 잘못인데 왜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그녀들은 지금 당황해서 그런 거야. 이지훈 회사는 투자 철회로 이미 자금난에 빠졌고 곧 파산 절차를 밟을 거야. 그래서 그녀들은 궁지에 몰려서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지. 오빠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과자 봉지 하나를 열어 내게 건넸다. 그래도 내가 불편하다면 나는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어.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녀들의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지훈이 그동안 내가 주는 혜택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조사할 수 있어. 오빠,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과자를 입에 넣으며 물었다. 그래도 이지훈과 김유진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이건 너를 지키는 일이야. 그들이 내 일상을 방해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연민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너는 이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 오빠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하지만 너도 스스로 강해져야 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지만 내가 스스로 힘을 내야 진짜로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오빠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그동안 오빠의 보호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오빠에게 기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나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훈과 김유진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빠, 고마워. 나는 오빠의 품에 안겨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오빠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카페를 다시 열어도 좋아. 내가 예전에 꿈꿨던 그 카페를. 카페. 그것은 나의 오랜 꿈이었다. 나는 예전에 커피 전문가가 되고 작지만 정성 가득한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오빠에게 말했었다. 하지만 이지훈과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꿈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있었다. 카페. 나는 오빠 품에서 고개를 들며 생각했다. 그래, 카페를 열면 좋겠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이지훈과의 과거를 잊고 나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오빠, 그래.
카페를 열어야겠어? 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작지만 정성 가득한 카페를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 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어. 좋아 생각이다. 오빠는 환히 웃으며 나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카페를 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줄게. 장소도 찾고 설계도도 만들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돼. 나는 오빠의 말에 감동해서 눈물이 났다. 오빠는 언제나 나의 꿈을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오빠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지훈과 김유진은 이제 나의 삶에서 지나간 사람들이다. 나는 앞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것이다. 오빠와 카페를 열기로 결심한 후 내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밝은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지훈과의 추억에 갇혀있던 시간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 했다. 오빠는 다음 날부터 바로 카페 장소를 찾아주기 시작했고 나는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카페의 인테리어 스타일이나 메뉴 구성을 메모장에 적어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정리하지 않은 옷장 속에서 한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와 이지훈의 약혼 기념품을 모아둔 상자였다. 우리가 함께 찍은 커플 사진, 그가 선물해준 작은 인형, 약혼 반지를 담은 보석 상자까지 모두 들어있었다. 손이 자연스럽게 상자를 여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다. 처음 만난 대학교 정문 앞에서 그가 비를 맞으며 나를 기다리던 모습, 결혼을 약속했던 해운대의 밤바다. 그때 그의 눈빛은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오빠의 존재를 노린 거짓이었을까?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 아팠다. 나는 상자 속의 약혼 반지를 꺼내 들었다. 은빛 반지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반짝였는데 예전에는 그 빛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차갑고 서늘하기만 했다. 이지훈이 이 반지를 건네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연아,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평생 너만 사랑할게. 그 말은 지금 들으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 수 있었다. 문득 이지훈이 김유진을 데리고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김유진의 배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강했던 것 같다. 나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덮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3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다 거짓이었을까? 그동안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은 모두 허상이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길가에는 자동차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다. 오빠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연아,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 말이 맞았다. 이제 이 상자 속의 기억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억들을 정리해야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상자를 다시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꺼내 상자 속의 모든 것을 하나씩 꺼내 넣었다. 커플 사진, 인형, 약혼 반지, 모든 것을 버리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에서 사라진다. 이지훈도 마찬가지다. 쓰레기 봉투를 잘 묶고 돌아오니 오빠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내 눈물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과거를 정리하는 건 쉽지 않은데 내가 정말 강해졌어. 나는 오빠 품에서 울었다. 아직 조금 아프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야. 정말이야. 그래, 괜찮아질 거야. 오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일 카페 장소를 2군데 정도 보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곳이니까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오빠의 말을 듣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마음속의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아 있었고 대신 카페를 꾸미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문, 따뜻한 목재 테이블, 손수 만든 쿠키와 커피의 향기가 가득한 공간.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빠 품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오빠, 내일 꼭 보여줘. 나는 정말로 카페를 열고 싶어. 알겠어. 내일 아침 일찍 데려갈게. 오빠는 내 손을 꼭 잡고 미소를 되돌려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메모장을 꺼내 카페 이름을 적어보았다. 서연의 방이라고 적어봤다가 지웠고 햇살 카페라고 적어봤다. 마침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적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 이 카페는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지훈과의 과거를 뒤로하고 나만의 삶을 펼쳐나갈 시작점이 될 것이다. 나는 메모장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의 별이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이 기대되는 건 오랜만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다. 새벽부터 오빠와 함께 카페 장소를 둘러본 후 나는 하루 종일 메모장에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적으며 기분이 점점 밝아졌다. 오빠가 추천해준 두 곳 중 창문이 넓고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심어진 동네 건물이 마음에 들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창밖으로 물들어 정말 예쁠 것 같았다. 오빠는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면 그대로 계약해도 되라고 말하며 계약서를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오후에 나는 카페 장소를 다시 보러 갔다가 건물 앞에서 이지훈을 만났다. 그는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옷깃이 말려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으며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진 탓인지 전보다 훨씬 허약해 보였다. 그는 나를 보자 눈을 번쩍 뜨고 달려오며 나의 팔을 꽉 붙잡았다. 서연아, 제발 너만이 나를 구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털어내며 뒤로 물러났다. 길거리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며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이지훈, 너 여기서 뭐해? 내가 다시 말해줄게.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무릎을 꿇을 듯 몸을 숙였다. 나는 유진과의 관계를 잘못했어. 처음부터 너밖에 없었어. 그녀가 임신했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제발 오빠한테 말해줘. 투자를 다시 돌려달라고. 회사가 망하면 나는 정말 죽을 거야.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웃음이 났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제 와서 협박당했다고 변명하는지. 협박. 그럼 내가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나에게 파혼을 말했을 때 그것도 협박이었어? 그건 상황이 달랐어. 이지훈은 애원하며 나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다. 서연아,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결혼 반지를 준 그때도 진심이었어. 오빠가 강민준이니까 내 회사가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보다 너를 갖고 싶었던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우리 사이로 돌아가자. 돌아간다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김유진의 배를 만지며 내 아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사이엔 이미 영원히 끝났어. 이지훈, 너는 오빠의 돈과 내 이름값만 노렸던 거잖아. 이제 그 돈이 없어지니까 다시 나에게 왔어. 정말 하찮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떼고 말았다. 아니, 그건 아니야. 서연아, 너는 나를 잘 알잖아. 나는 너를 전혀 몰랐던 거야. 나는 차갑게 말하며 가방 속에서 오빠가 준 명함을 꺼냈다. 변호사의 명함이었다.
오빠는 만약 이지훈이 다시 찾아오면 이 명함을 보여줘라고 말했었다. 이 변호사에게 연락해. 내가 나를 괴롭히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둬.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곳에 오지 마. 이 건물은 곧 내 카페가 될 곳이니 내가 나타나는 게 거슬려. 이지훈은 명함을 보고 눈을 돌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듯 말했다. 서연아, 정말 후회할 거야. 나 없인 너도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없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가. 다시는 나를 찾지 마. 그는 고개를 떨구고 몸을 떨며 서서히 돌아섰다. 그의 등은 한낱 처진 모습으로 예전에 나를 향해 웃으며 다가오던 그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나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에 맴돌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도 사라졌다. 이제 이지훈이라는 사람은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다. 나는 건물 입구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밝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햇살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때 오빠의 전화가 왔다. 장소는 마음에 들었어? 만약 좋으면 오늘 저녁에 계약서를 보여줄게. 응, 오빠. 정말 좋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지훈이 찾아왔지만 나는 혼자서 잘 처리했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전화 너머로 오빠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서연아. 너 정말 강해졌어. 내가 자랑스럽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과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메모장을 꺼내 새로운 시작이라는 카페의 이름 아래에 오늘부터 본격 준비 시작 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햇살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것 같다. 카페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나는 오빠와 함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만나 카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창문 가까이에 나무 테이블을 배치하고 벽에는 손수 그린 그림을 걸고 카운터에는 내가 직접 구운 쿠키를 진열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었다. 디자이너는 나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여 스케치를 그려줬고 그 스케치를 보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다. 이곳이 바로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녁에 나는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낙서가 그려져 있었다. 서연 씨, 지훈이를 놓아주세요. 아이가 있는데 무심한 거 아니에요? 강민준의 힘만 빌려 쓰는 여자 붉은 페인트로 낙서된 글자들이 창밖의 어둠 속에서 거칠게 움푹 들어와 보였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고 손이 떨렸다. 누가 했을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김유진밖에 없었다. 나는 즉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는 낙서 사진을 보고 격분했다. 보안팀은 어디서 놀고 있었어? 내가 지금 당장 그녀를 찾아내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아, 너는 집에 있으면서 문을 꼭 잠그고 보안 카메라 영상을 다 저장해둬. 이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증거야. 알겠어, 오빠. 나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날 밤, 낙서를 지우는 작업이 끝난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김유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일을 하는 걸까? 이지훈을 되찾으려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강했던 걸까? 하지만 그녀가 내 일상을 파괴하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틀 후, 나는 카페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나는 현장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김유진이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배가 더 뚜렷하게 나왔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손을 뻗어 나의 머리를 잡으려 했다.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김유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 서연아 씨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 김유진이 소리를 질렀다. 공사 현장의 작업자들이 모두 눈을 돌렸다. 지훈이 회사가 망하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갈 거예요. 그건 모두 서연아 씨 때문이에요. 서연아 씨가 강민준에게 투자 돌려달라고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건 내가 골라온 남자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지훈이 나를 속이고 파혼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맞아요. 왜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김유진이 말을 꺼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훈이가 정말 힘들어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는 아이까지 키울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집에 낙서를 하고 내 일상을 방해했을 때 그 어떤 연민도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오빠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거예요. 김유진은 나의 말을 듣고 몸을 떨며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서연 씨, 너는 후회할 거야. 라고 외치며 돌아섰다. 작업자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었고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겨낼 거다. 나는 공사 현장을 빠르게 나와 차에 올랐다. 그리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김유진이 공사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낙서한 것도 그녀였어요. 알겠어.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변호사랑 함께 그녀를 찾아가겠다.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과 재물 손괴죄에 해당해. 전화를 끊고 나는 차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햇살이 내 마음속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걸까? 하지만 곧 잠시 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오빠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 이지훈과 김유진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카페를 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차 시동을 걸고 카페 공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작업자들은 모두 나에게 격려하는 눈길을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되돌려주며 카페의 모습을 다시 상상했다. 곧 이곳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오빠가 변호사와 함께 김유진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카페 공사 현장에서 나무 테이블의 색상을 고르고 있었다. 디자이너가 추천해준 밝은 오크색이 마음에 들어 즉시 결정했고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린 직후 오빠의 전화가 왔다. 서연아, 증거가 모두 확보됐어. 집 앞 낙서 영상과 카페 현장에서의 목격자 증언까지 모두 모았어. 오빠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김유진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고 결국 자백했어. 그녀는 이지훈이 부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야? 나는 펜을 내려놓고 숨을 내쉬었다. 역시 두 사람이 함께 꾸민 것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가 형사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 재물손괴와 협박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니까. 오빠가 잠시 멈추고 이어 말했다.
그리고 이지훈의 회사는 어제 파산 절차를 밟았어.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회계 처리도 발견됐고, 이제는 개인적으로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에 맴돌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지훈이 자기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건데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다. 오빠, 고마워. 이제 정말 끝나는 거죠? 응, 곧 끝날 거야. 넌 그냥 카페 준비에만 집중해. 오빠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일 변호사랑 함께 경찰서에 가야 해서 카페에 못 갈 거야?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자신 있게 답했다. 이제 오빠의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가 됐다. 전화를 끊고 나는 카페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이미 설치가 끝났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밝은 반점을 만들고 있었다. 벽에는 내가 직접 그린 커피나무 그림을 걸 공간도 마련했고 카운터에는 커피 머신을 놓을 자리가 정확히 잡혀 있었다. 곧 이곳에서 내가 만든 커피를 내 손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때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강민준 씨의 부탁으로 왔어요. 김유진과 이지훈에 대한 고발 서류를 보여드릴까요? 나는 서류 봉투를 받아 열었다. 김유진의 낙서 행위와 협박 발언을 증명하는 영상 사본,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이지훈이 회사 운영 중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변호사가 설명하는 대로 이지훈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오빠의 투자를 받기 위해 거짓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도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이지훈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 파산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김유진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을 물어야 하고 만약 다시 서연 씨를 괴롭히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나는 서류를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였다. 나는 결코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었다. 단지 나의 일상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을 뿐이다.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나도 그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오후가 되어 오빠가 경찰서에서 돌아왔다. 그는 내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고발 절차가 모두 끝났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나는 오빠에게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번 일을 통해서 나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 내 여동생이 정말 강해졌어. 오빠가 눈을 감싸며 웃었다. 그리고 카페 개업 준비는 어떻게 돼? 내가 도와줄까? 응, 카운터에 커피 머신을 놓을 자리가 정확히 잡혔어요. 내일은 메뉴를 정할 거예요. 나는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빠와 함께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해가 지고 별이 뜨는 모습을 창밖에서 바라보며 나는 과거의 아픔이 모두 사라진 것을 느꼈다. 이제는 이지훈과 김유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나의 삶에서 지나간 사람들이었다. 카페 개업일이 다가오면서 나의 하루는 바쁘고 즐거웠다. 오빠가 도와주면서 커피 머신을 설치하고 벽에는 내가 직접 그린 그림들을 걸었고 카운터에는 손수 구운 쿠키와 마카롱을 진열했다. 디자이너가 제안했던 밝은 오크색 테이블에는 꽃병을 놓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니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완성되었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고 간판을 달았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이곳이 바로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다. 개업일 아침, 오빠가 첫 손님으로 찾아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멋지게 생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서연아, 축하해. 이제 이 카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나는 꽃다발을 받고 오빠에게 포옹했다. 그의 품은 언제나 든든했다. 점심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학생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와서 쿠키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 나는 커피 머신 앞에서 바리스타 복장을 입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건네줄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이런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 오후에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지훈이었다. 그는 옷차림이 더 허름해졌고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문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잠시 멈춰서 그를 바라봤다. 이제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사람으로만 보였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고 나도 미소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돌아섰다. 그가 멀어지는 등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안녕, 이지훈.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그날 저녁 카페를 마감하고 오빠와 함께 야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가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전해줬다. 이지훈은 회사 파산과 함께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불법 회계 처리로 인해 벌금을 물었다. 김유진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을 내고 이지훈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니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서연아,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네. 오빠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나는 잔을 맞대고 웃었다. 응, 오빠. 고마워. 항상 나를 지켜줘서. 내 여동생이니까 당연하지. 오빠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빛나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이제 과거의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내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 카페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오빠가 퇴근하고 나는 카페를 정리하며 메모장을 꺼냈다. 오늘의 일기를 적었다. 오늘 카페가 성공적으로 개업했다. 손님들 모두 좋아해 주셨고 정말 행복했다. 과거는 모두 지나갔고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메모장을 닫고 나는 카페 문을 잠갔다. 밤 공기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되었다. 오빠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지만 진짜로 이겨낸 건 나 자신이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이제는 이 길을 가득 채울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야기 끝.